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술자리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맞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술 문화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몽드 디플로마틱 장윤미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변화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할 얘기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바로 폭주의 시대가 저물고 맛을 음미하는 미주의 시대가 왔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술을 덜 마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6가지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한국의 술 문화가 과거에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폭주에서 미주로. 이 두 단어, 발음은 참 비슷한데 그 속뜻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차이가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왼쪽의 폭주는 뭐였냐면요. 일단 취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양이 중요했고 분위기상 억지로 마셔야 하는 그런 집단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근데 오른쪽의 미주는 완전히 달라요. 술이 가진 고유의 맛과 향을 즐기고 질을 따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말 그대로 패러다임이 180도 확 바뀐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논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해요. 그 술 권하던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사를 보면요. 예전의 술이라는 건 정말 우리 삶의 희로애락에 빠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 이만한 게 없었죠. 마치 요리의 소금처럼 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았달까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점 때문에 너무 쉽게 과음과 폭음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이 주는데 안 마셔?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문화,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정말 철옹성 같았던 이 술권하는 문화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변화의 시작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장윤미 기자의 기사에서는 이 엄청난 변화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회적인 계기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차, 3차 밤새 달리던 단체 회식이 아예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혼자 혹은 소규모로 마시는 홈술, 혼술이 대세가 된 거죠. 여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술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바뀌니까요. 당연히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새로운 술과 문화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버 큐리어스입니다. 소버, 그러니까 맨정신이랑 큐리어스, 호기심을 합친 말인데요. 말 그대로 술 없이 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의식적으로 술을 좀 줄여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술자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온전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예전엔 한 잔 받으시죠 했을 때 저 괜찮습니다 하면 분위기 좀 쌓여졌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무례함이 아니라 당연한 존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이런 변화는 시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트나 편의점 가보시면 저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 종류가 진짜 많아진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이게 숫자로도 딱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흐름이 바로 믹솔로지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하이볼 있잖아요. 위스키에 토닉워터 타서 마시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내 입맛에 딱 맞는 술을 만들어 마시는 문화가 완전 대세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소주, 맥주 이 두 가지만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사에서 말하는 음주의 프리미엄화 현상이에요. 그냥 취하려고 들이붓는 게 아니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정말 맛있고 특별하게 나만의 경험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는 스타나 인플루언서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기사를 보면요. 이 현상에는 분명한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짚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먼저 빛을 볼까요?
성시경 씨, 지드래곤, 박재범 씨 같은 유명 스타들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술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렸죠.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하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술을 너무 멋지고 세련된 이미지로만 보여주는 게 오히려 술의 위험성을 잊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하는 음주 방송이요. 재미도 좋지만 술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자, 이 모든 변화들을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음주 애티튜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술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 말이죠. 이제는 술을 왜 마시느냐? 그 이유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취하려고? 아니죠. 내 취향에 맞는 술을 그 분위기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마시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시대라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맛과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술에 따르는 책임과 무게를 잊지 않는 경계심.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즐기는 건 좋은데 책임감이라는 선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균형을 말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술김에 그만이라던가 그건 술주정이었어요 같은 변명이 더는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술을 마셨건 안 마셨건 내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는 당연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르몽드 디플로매티크 장윤미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한국 술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폭주에서 미주로, 강요에서 선택으로, 그리고 취기에서 취향으로 정말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음주 애티튜드는 뭘까? 하고 말이죠.